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인데 노트북 열고 또 찾아봤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혹은 월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SNS를 보면 누구는 쇼츠로 월 500, 누구는 블로그로 월 300을 벌고 있는데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솔직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거든요. 저 역시 2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고 지금은 퇴사 후에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동시에 공유 오피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그냥 실행을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물론 제가 성공한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월 100만 원 부수입은 누구나 노력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업을 선택할 때 적용했던 4가지 기준과 블로그로 수익을 만드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영상은 블로그로 수익을 원하는 분들, 또 나에게 맞는 부업이 무엇인지 찾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온라인에는 정말 수많은 부업 강의가 있죠. AI 쇼츠 제작으로 얼마, 애드센스로 월 200 벌기, 이런 제목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애드센스부터 블로그 마케팅까지.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라고 자책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한우물만 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물이 나올 곳에 삽을 뜨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땅이라면 시간 낭비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부업이 나에게 맞는지, 이 일로 정말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업을 선택할 때 4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확장 가능성,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무자본, 네 번째는 성장 가능성. 사실 부업이 아니라 퇴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계속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되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고르신다면 여러분들이 부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실패할 확률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로그 수익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애드포스트입니다. 블로그 부업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듣는 방법이죠. 내 글을 읽는 독자가 광고 배너를 클릭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월 100만 원을 만들려면 엄청난 트래픽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방문자 3,000에서 5,000 사이면 물론 블로거마다 다르지만 한 20만 원 정도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은 수익이 나오냐? 바로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에서 가장 최하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고 그 남은 몇 %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애드포스트의 장점은 현금이 매달 들어온다는 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단, 기자단입니다.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뭐 체험단해? 라는 질문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체험단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로 블로그 포스팅이나 인스타, 피드, 릴스 같은 것을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블로그를 꾸준히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광고주와 소통하면서 내 블로그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이 하나의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아시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절약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부업 소득을 만들려면 한계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원고 작가입니다. 원고 작가는 사업주 블로그 글을 대신 써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메모장 초안이나 때로는 포스팅을 대신 발행하기도 하는데요. 원고 작가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내 실력을 인정받으면 원고당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 진입을 한다면 보통 시세가 한 자당 70원에서 80원 수준이에요. 물론 그 아래도 있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1,500자 글 하나를 쓰는데 원고료가 1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월
100만 원을 벌려면 한 달에 글을 100개, 하루에 3개 이상은 써야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이 원고 작가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데서 노트북 하나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숙달되면 메모장 원고를 15분 만에 한 개씩 작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능력치가 올라가는 게 장점이지만 상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이 원고료는 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제휴 마케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쿠팡 파트너스나 네이버 쇼핑 커넥트를 말하는데요. 내 글에다가 상품 링크를 넣고 독자가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약 5%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굉장히 맛깔나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구매가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팔리는 글을 잘 쓰면 쓸수록 수익을 많이 얻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애드포스트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좋겠죠. 내가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라 돈 벌기 괜찮은 구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업의 최대 장점은 소비자가 원하는 글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더 성취감 있는 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제휴 마케팅에 선정이 되려면 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브랜딩이 필요한 것이죠. 내 블로그가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포스팅하는 블로그다? 기업에서는 당신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다섯 번째 방식은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입니다. 이건 위의 네 가지 방식과는 다르죠. 내 블로그가 아니라 광고주의 블로그를 직접 관리해 주는 겁니다. 내 블로그가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 블로그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부업 시장에서는 이 진입 장벽 때문에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바로 이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본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준 기억하시죠? 확장성, 지속성, 무자본, 성장성. 제가 생각했을 때 블로그 마케팅 대행사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먼저 확장 가능성부터 볼게요. 여러 사업체 블로그를 관리하다 보면 각 업종의 장단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카페, 음식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피부과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학원 마케팅에서 중요한 셀링 포인트는 무엇인지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를 인수하게 되었고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능력이 없었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사업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거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솔직히 저는 꾸준한 성격이 아니에요. 한때는 집 꾸미기에 빠져서 인테리어 소품을 주구장창 샀던 적도 있습니다. 또 한때는 세차에 꽂혀서 세차용품을 10만원어치 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 세차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광고주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는 느낌,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을 때 그 뿌듯함, 수임이 되었다, 매출이 올랐다, 이런 연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저도 모르게 계속 일하게 만드는 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자본 창업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업 초기에는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이상까지도 비용이 발생하죠.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은 비용 없이 당장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건 블로그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실패해도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회로 이어지기도 하죠. 직장인이라면 우선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일부터 시작하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내가 무자본 창업으로 나름의 역량을 쌓고 실력을 키운 다음 나중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묻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퇴사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바로 이 성장 가능성이었어요.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성과를 내도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저는 교사였는데 내가 학급 경영을 열심히 해도 부장을 맡아서 성과를 내도 보람은 있었지만 보상은 없었습니다.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블로그 마케팅은 다릅니다. 보통 포스팅 한 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고 포트폴리오가 생기면 7만원, 10만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8만원을 받고 있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15만원까지도 받습니다. 포스팅 하나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과가 쌓이면 시장이 알아서 인정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 버는 속도가 100, 200, 300이 아니라 100, 300, 500, 1000 이런 식으로 빠르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 지점이 올라가는 시점이 당장 한두 달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그 실력을 쌓는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성장 가속도라는 것이 붙어요. 보통 J커브라고 하죠. 이 기간을 견뎌야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블로그 마케팅 대행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도 이미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어요. 특히 병원 마케팅 대행 쪽은 서로 물어뜯습니다. 서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올해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도 이 시장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만의 특화된 시장을 따로 만들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업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입할지 결정하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돈이 되는가 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초점을 두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확장성, 지속 가능성, 무자본 창업, 성장 가능성,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블로그 대행 창업을 선택을 했고요. 덕분에 퇴사 후에도 안정적으로 월 300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월 300이라는 금액이 크진 않을 거예요. 왜냐, 온라인에는 월 1000만 원 번다는 사람도 많고 그 이상을 번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변화의 큰 폭 없이 이 금액대를 1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력을 토대로 제 사업을 시작해서 추가 수익 4,500만 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업을 알아보실 때 이 네 가지 기준을 꼭 적용해 보세요. 물이 나올 곳에 삽을 파야 됩니다. 무작정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웅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